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 모니터의 미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좋아하시는 디자인의 자켓 신상품이 들어왔다고 안내해 줍니다. 식당에 가면 어제 파스타를 드셨으니까 오늘은 리조또가 어떻겠냐고 상냥하게 물어옵니다.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공상영화 아니냐고요?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세계, 빅데이터의 독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만 합니다. 출판기획 분야의 완벽한 미녀 박현경 씨를 모시고 어제 남겼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쪄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볼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만물의 공식. 어제에 이어 박현경 씨 모시고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프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부화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실까봐 마이크를 안 켜놨어요. 네. 뿜을까봐. 순간 호흡이 딸리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이제 만물의 공식 설명드릴 건데요. 예. 이제 뭐 지난 시간엔 주로 광고나 이제 페이스북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제일
관심 갖는 게 뭐 연애, 결혼 이런 거잖아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속을 안 썩을까?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미팅을 할 때도 친구 소개로 나가는 경우에 네, 네. 뭐 성공률이 굉장히 낮지만 뭐 그런 거를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네, 네. 그러니까 나를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를 정확히 알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르죠. 그 사람의 네. 주관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네. 통계를 해서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예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사랑이든 연애든 모든 이런 거에 공식이 이제 추산했을 때 어떤 그 유명인이 결혼이 깨질 확률을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한 통계학자가 받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름이 실명이 나는데 가스 썬댐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로부터 이제 받아서 네, 네. 그거를 공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야한 옷을 많이 입은 횟수가 많을수록 결혼이 오래 지속되더라. 네. 그러면 아내들이 좀 대체적으로 잠옷도 야한 걸 입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배우에 대한 검색이긴 했는데요. 예. 여배우가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할 때 그 예. 여배우가 노출 의상을 많이 입으면 예. 오히려 결혼 유지 기간이 희한하네. 오래 간다는 정관계 예. 예, 그런 공식이 생겼대요. 남들 앞에서 내 아내가 더 섹시하고 멋져 보이는 게 자기한테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나 보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책에서 안 나와 있어서 네. 예측만 할 뿐이지만 아마 그렇겠죠. 뭔가 저 사람이 항상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뺏기면 안 되겠다라든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네. 뭐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다니는 사람보다는 네. 아마 남들의 눈을 또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더 그 배우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발전적인 사람이고. 네. 흔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아니 왜 바깥에 나가는데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느냐, 아니면 남편한테 오늘 누구 만나? 왜 이렇게 멋을 부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갈 때 좀 멋있게 하고 나가라. 네. 예쁘게, 좀 더 예쁘게. 그거 말고 더 예쁜 옷 없느냐. 나랑 같이 안 나가더라도 네. 나랑 같이 사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나도 좋다. 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뭐 야한 옷 안 입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을 가지고 네. 이제 배우들을 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케이티 홈스하고 톰 크루즈가 미리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 생활은 5년 정도 15년은 못 넘긴다. 이런데 정확히 5년 반을 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적중률이 엄청나다고. 야, 해보지 말아야 되겠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 해주지도 않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MIT 인간 역학 연구진이 이제 또 연구를 했는데, 그 앱을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매력적인 상대가 10m 전방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자기 휴대용 시스템이 알려주는 거예요. 휴대폰이 어떻게 그걸 알고 알려주죠? 그런 휴대용 시스템을 앱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뭐 파티를 갔거나 아니면 클럽을 갔거나 이랬을 때 내가 눈으로 찾아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건 내 뒤에 있건 어디 있건 10m 안에만 들어오면 휴대에 앱이 울리는 거죠. CCTV를 통해서 보고 그걸 휴대폰으로 보내주나요? 그런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책에. 뭐 내 마음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핸드폰이. 저한테만 울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같이 서로 매력적이라고 알려주면 서로 볼 수 있겠죠. 네. 저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에 들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앱 이름을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우연한 만남인데 굉장히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이제 예정된 만남인 거죠. 그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개발된 앱이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지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앱을. 그럼 어디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막에서 띵똥띵똥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연히 정말 길거리 걸어가다가 영화처럼 만나기도 힘든데 그걸 딱 알려주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알리면 신뢰성이 있죠, 그래도. 네. 예. 그러면 훨씬 기회가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회 부족이잖아요. 우리 연애가 아니라 사람 만나면 그냥 클럽 가거나 어디 뭐 파티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네. 또 그런 데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친구에 의존하거나 이러거든요.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인연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저 결혼까지 같은 가는. 경우는 제가 물론 그런 데를 그런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여태 살면서 3번인가밖에 안 가본 사람이라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왠지 그거보단 물론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오글거리는 멘트지만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만난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식당이든지 뭐 네. 근데 이런데. 뭐 그렇게 식당에서 도서관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식당.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매칭 시스템으로 뭐 그 연애하고 싶은 사람 자기 프로필 올려놓으면 네.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맞는 네. 상대를 찾아주는 게 있잖아요. 있겠죠. 네. 우리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예, 있으니까. 예, 그런 세계적으로 뭐 많은데 예.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미팅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냥 첫눈에 반해서건 이렇게 만나서 예. 어느 정도 진전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서 악담을 하거나 친구가 저 사람 아니야 해도 절대 안 헤어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안 헤어지고 뭐 좋아하니까 눈에 반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만나고 미리 인터넷에서 네. 내가 접속한 데서 그 사람을 정확히 분석한 상태에서 애초에 아니다라고 하면 안 만나겠죠, 아예. 아, 예. 네. 소모전을 줄이는구나. 네, 될 만한 사람만 만나겠죠. 아. 그리고 연애를 했는데 결국은 서로 뭐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 이 사이트에서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날 대체 기다리고, 가능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냥 쿨하게 아 얘는 아니구나 하고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연애의 강도들이 깊어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소개로 만나서 한두 번 만나다 헤어지는 거하고 다르게 매칭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으로 만나면 호감도가 높지 않겠어요? 네. 헤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 연애의 추억도 더 많고 상처도 깊고 좀 이렇게 마음의 진폭이 커지겠다. 네. 그 연애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알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게 서로 친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통계 이런 알고리즘 통해서 이미 다 알고 뻔히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지까지 성격 다 나오고 이러니까 재미는 없지 않을까. 다 예측을 해도 그거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료를. 네, 그렇죠. 또 그 매칭 회사에서 자료를 다 공개해 주진 않을 거고. 네. 다 공개해 주면 무슨 재미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누가 얘기한 건데 그 결혼은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사는 건데 이런 매칭 시스템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 쿨하게 딱 헤어지고 또 나한테 맞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계속 그걸 제공을 해주잖아요 사이트에서. 그럼 결혼이란 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아니 그럼 애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건데요. 애는 국가에서 키워주고요. 그 남녀는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고 살면 되잖아요. 네, 네. 미래 국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더 된 게 얼마 전에 2013년도죠. 예, 개봉했던 그녀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못 봤습니다. 아, 그래서 주인공이 연애도 안 하고 되게 이렇게 인기도 별로 없는 남자고 일만 하는데 초식남 같은 뭐.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랑 이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거기서 그 상대 여자는 제가 이제 검색해서 그 사람 가장 적합하다는 여자를 컴퓨터가 알아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자를 배정해 준 건데 목소리만 나오죠. 근데 엄청나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 인공지능 여자랑.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실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배려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잖아요.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지루하겠다 알려주고. 그러면. 그리고 가끔 아주 그 특이한 행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네. 가끔 한 번씩 또 이렇게 비트는구나. 그렇죠. 아, 끔찍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력에 빠지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영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여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동시에 컴퓨터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 없이. 거기 문어다리였네. 뿐이지. 예. 그 남자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로그아웃 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이제 그게 미래 세계거든요. 네. 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불러내도 항상 나오고 대화밖에 못 하잖아요. 같이 산책도 하고요. 아니 로봇이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에 이렇게 네. 해서 딱 그 주머니에 상의 주머니에 넣고 네, 네. 카메라를 비추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사람 되게 웃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영화 속에 보면요. 말이 계속 나오는 네. 거예요. 뭐라 그럴까? 귀신하고 연애를 하는. 근데 그게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또 이 사랑에 멍든 사람들 특히나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실연하거나 이러면 네. 그 기간이 뭐 일정 기간이겠지만은 사랑에 멍들고 지긋지긋하다 하는 사람들이 도피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거기로. 네. 프로그램 안으로.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아예 안 만나고 이제 컴퓨터하고만 모든 거를 대화하고 당연히 즐거워하고. 대화가 잘 되겠죠. 네. 그러거든요. 점점 고립되어서 그 영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 지하철 올라오는데 다 휴대폰 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세상에서. 슬프다. 네.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한 네. 뭐 개인의 분석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분석해서 매칭해주고 이런 게 또 내지는 뭐 기업들한테 뭐 정확한 고객을 제공하고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적이라는 건 무엇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해드렸던 것 중에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이제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빅브러더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빅브러더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끔찍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이제 공감을 했는데 첨단 기술 회사인 코스 스마트라는 회사가 있대요. 네. 이 회사를 소개하는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선생은 당신이 전자 교과서를 읽었는지 안다. 라는 이제 기사 제목으로 이 회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자책으로 교과서를 이제 다 보잖아요. 외국은,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자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자책의 특징이 잘 모르시죠, 전자책에 대해서. 네. 종이책은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형광펜 칠하고 뭐 이렇게 해도 책꽂이에 꽂으면 누가 꺼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감동했는지 뭐 어디에 메모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전자책은 그게 다 보입니다. 학생이 어디다 형광펜을 칠했는지 노트 필기를 이제 거기다 직접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관리자가 다 할 수 있는. 이제 선생이 내 지금 참여 지수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학생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교실에 학생들만 있어도 걔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밖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쳤는데 벼락직으로 우연히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 공부했던 참여 지수, 형광펜 칠했는지, 노트 했는지, 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평가해서 그게 점수가 낮으면 뭐 학점이 낮다든지. 그리고 그게 더 끔찍한 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 취업 시장에서 또 그거가 다 기록으로 남아서 얘는 성실하지 않고 이런 게 다 나오는 초등학교 거죠. 때부터 땡땡이만 쳤다. 네. 모든 기록이. 그래서 공부할 때 완벽한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를 평가를 해서요. 점수만이 아니고 그런 성실함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그 학점을 매긴다는.
아주 잔인한 저울이네요. 네, 무섭죠. 그게 빅브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어디서나 밖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전자책이. 네. 전자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 전자책의 미래가 되게 밝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방문 안에서 뭐 만화책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책을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할 애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했으면 혼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뭐 학원에 보내거나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데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혼내도 안 해요. 안 하는 애들은. 전자책을 보면 공부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 있죠. 슬프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책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뷰어 이런 게 있는데요. 전자책 볼 수 있는 뷰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전자책 서재가 있다. 그러면 어느 책에 많이 열었는지 내지는 어느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뭐 이제 그 마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봐서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을 또 추천을 해요. 앱으로 푸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신간이 나왔다라든지 그게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뭐 책을 내는 출판사의 경우에는 미지의 독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그 성향을 가진 독자한테 타겟이 정확해지는 거죠. 타겟팅해서 마케팅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겠죠. 당연히. 무시무시하네요. 네. 점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글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은 뭐 복지로 엄청나게 좋다고 소문난 회사잖아요. 우리는 악마가 아니다. 뭐 이래서 뭐 악마가 아니래서 복지가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 분석팀이라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을 분석하는 건데 이 복지 혜택에 얼마나 어떻게 직원들이 반응하는지를 다 수량화로 꼼꼼히 행복을 수량화해서 그건 괜찮네요. 네, 직원들의 효율과 그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꼭 과일나무 같아요. 아니 거기에 뭔가 복지 시설을 내가 뭐 헬스를 했는데 그냥 혼자서 한 줄 알았대. 그걸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별로 기분 좋지는 그러니까요. 않은데요. 이렇게 걸음도 주고 때 맞춰서 물도 이렇게 해서 과일이 많이 열리게 하는. 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는 더 빨리 일해라였는데 이제는 더 빨리 더 행복하게 일해라. 빨리 일하는 결국은 일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노동자 갖고는 안 된다. 감정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더 빨리 진짜 행복하게. 네. 근데 그게 됩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완벽한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일할 때 완벽한 열정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완벽한 열정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평가가 그냥 혼자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량화돼서 나온다면 끔찍하죠. 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그 데이터 내부에서 찍히거나 루저가 되거나 그러면 그걸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해고당하는 거죠. 딴 데 가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면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대충 이렇게 하다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친구가 회사를 옮기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끝이네. 그렇죠.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렇다 쳐도 직장이라든지 학교는 통제된 곳인데 거기다 더 감시를 강화하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살진 말아야 될 텐데. 구글은 아주 그래도 좋은 예시라고 치면 아마존이다. 그러면 아마존에 어마어마한 뭐 물류 창고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체크를 당하냐면 포켓용 컴퓨터를 들고 있대요. 개개별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최단 경로로 걸어가는지 그리고 주문 완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다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다 평가해서 거기서 그게 떨어지는 직원은 해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물류창고에 하는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태만 인간일 뿐 일종의 로봇이다. 그렇죠. 로봇이죠. 그거는 자동화 창고가 그런 식이거든요. 딱 정보가 가면 그 자동화 지게차가 쭉 들어가가지고 탁 해서 몇 번째 선반에 뭐 해서 딱 꺼내가지고 싹 와요. 사람하고 뭐
저 지게차랑 다를 바가 없네. 네. 결국 글쎄요.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매칭 시스템이나 이런 건 사람의 고독을 달래줄 수도 있지만 과연 행복한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이미 네, 다가와 각오는 있는 거기 있는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마존 물류 창고는 너무너무 조용하대요. 딴 사람이랑 잡담할 틈이 없고. 그렇겠네요. 오로지 생산성을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그리고 제가 막 일을 빨리 했다가 한번 느리게 하면 벌써 딱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적절한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계속 빠르지도 느리지도 그걸 해야지만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잡담하거나 뭐 여유를 부리면서 친구를 챙겨주거나 이럴 틈이 없고 오로지 좋지 않아요. 빅브라더를 감시의 눈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데이터를 지금 이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빅데이터 내지는 알고리즘과 비슷한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자본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 자본. 극단적 자본주의의 저희는 노동자일 뿐이죠. 행복조차도 네. 다 또 이렇게 우리 나한테 공급되는 행복이잖아요. 내가 찾아내는 행복이 아니라. 네. 슬프다, 진짜. 결과적으로 이제 소규모의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거대 기업에 그냥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부품이 될 없죠. 뿐인데 네. 아직 뭐 시간은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와 비슷한 세상이 올 것도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뭐 그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공식도 있지만 뭐 이런 이제 차별하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 공식이라고 네. 표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쇼핑을 네,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네. 차별 공식에 의해서 상위 계층자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 민자 고속도로처럼 네. 그 사람들 트래픽을 몰아주고 그 사람은 훨씬 빠르게 검색하고 빨리 네. 사고 나가는구나. 그리고 돈이 없는데 시간이 많은 곡들을 딱 보이잖아요. 알고리즘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사실상 차단하는 거예요. 트래픽을 안 줘서 쇼핑을 못하게 하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트래픽을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요건 진짜로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트래픽까지 그렇게 해서 배분을 새로 한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쇼핑몰 들어갈 때 뭐가 잘 안 되고 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지극히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책 말고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뭘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할 줄도 몰라요, 저는. 네. 아까 어제 제가 이제 카드도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현찰을 주고 사고 없으면 안 사고 아니면 뭐 인터넷도 잘 저거를 안 하니까 뭐 대체적으로 저는 조금 덜 시달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지. 네.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사례들. 네, 사례가 많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루크 도멜의 만물의 공식. 여러분도 공식의 일부죠.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자.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조차 없다. 이게 진정한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반대말은 뭘까요? 알고리즘이 명백함이라면 반대말은 모호함이 되나요? 저는 느낌 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직관이 됩니다. 척 보고 짚어내는 거죠. 물론 알고리즘도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데이터의 집합이긴 합니다. 상호 보완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흐릿한 느낌에 이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느낌이 달랐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알고리즘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유해야 인간성을 박탈당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빅데이터의 세계에 산다는 자체가 두렵기도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결과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흔히 온라인 공짜 설문조사 많이들 하시죠. 질문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결과도 또 역시 뭐 그냥 허접하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렇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개인 취향이나 성향을 컴퓨터에 보고한 꼴입니다, 이게. 알면서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우리는 어느새 수치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인간을 숫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치에는요, 사랑도 윤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느낌과 사랑을 중요시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